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가르쳐줄 선생님입니다. 일단은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클래스에도 올릴 예정이에요. 유튜브에는 쌤이 오렌지 케미스트리 클래스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거기서는 오렌지쌤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빈칸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아서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개념 정리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사실 이 파트 이미 많이 좀 들었었죠? 그래서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빠르게 빈칸 채워가면서 좀 더 추가해야 될 내용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요 기체 단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사실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기체예요. 왜냐면 기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체를 그래서 우리 주요 내용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 구성이 왜 이렇게 됐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기체 같은 경우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여러 학자들이 이제 기체 특성을 가지고 좀 실험을 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규칙성을 좀 멋있는 말로 바꾸면 이제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법칙이 도대체 왜 생기냐고 이런 규칙성을 왜 가지느냐 의문이 든 거지. 이 의문이 든 걸 풀기 위해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게 기체, 분자, 운동론이고 그리고 앞서서 배우는 메인 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체 분자 운동론의 내용을 기반으로 나머지 법칙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다가 요번 단원의 포인트고요. 요번 단원을 그래서 법칙을 암기하고 현상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걸 기체 분자 운동론과 수식으로 연동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요 단원이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서 여러분 기체 파트부터 들어갈게요. 자, 보면 기체 분자 운동론 파트 여러분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첫 번째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이에요. 요렇게 가정을 해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법칙에 들어맞는다라는 거고 실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기체가.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오차 범위가 적다 해서 요 가정을 세울 겁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 비해 매우 자금으로 무시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길 돌아다닐 때 기체한테 부딪혀요? 아니죠? 기체 분자는 매우 작고 그걸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체는 매우 넓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얘기죠.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부피. 기체 분자가 요 부피. 이 알갱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보다 얘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 얘가 차지하고 운동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의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체 자체의 부피를 무시하겠다. 하지만 뭘 고려하냐? 질량은 무조건 고려합니다.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하되 기체 분자 자체의 질량은 고려한다. 요 점 포인트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면서 와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사이에 반발력과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뭐가 없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무시합니다. 왜? 이거 고려하면 오차 생기거든. 그래서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체 분자들 사이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물규칙한 무슨 운동? 직선 운동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사이의 충돌이나 벽과의 충돌은 무슨 충돌?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거야 그냥. 자, 내가 에너지 100을 가지고 있는 돌이 있어. 그리고 얘랑 똑같은 쌍둥이 돌이 여기 멈춰 있어요. 얘가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튕겨나가겠지. 어떻게 튕겨나가냐면 원래 1번 돌은 그대로 있고 2번 돌은
똑같은 빠르기로 똑같은 에너지를 받아서 가요. 얘가 에너지 100을 받았고 얘가 에너지 100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왜 가정하냐면 이것도 오차 없애기. 이게 설명하기 편하거든요. 설명하기 편해서 이렇게 가정을 할 것이다. 그냥 직선운동한다. 완전탄성 충돌이다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충돌 후에 기체 분자 속력이 어떻게 된다? 느려지지 않는다.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5번으로 갈게요. 아이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 여러분 여기 그냥 온도라고 쓴 사람 바꿔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비례값이 반영을 되면 사실 온도라고 적어도 되긴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절대 온도고, 절대 온도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선생님 여기 EK는 뭔가요? EK, kinetic energy라고 해서 평균 운동 에너지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위치 에너지는 potential 에너지 이렇게.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절대 온도 우리 대문자 T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T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기체, 종류, 크기, 모양 다 필요 없다. 다 관계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기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값들, 우리 압력, 온도, 부피, 그리고 기체 자체 분자의 몰수까지 요 4가지 변인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그럼 기체 압력은 누가 먼저 체크했느냐? 이 사람 토리첼리.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을 했는데 술은 유리관을 거꾸로 뒤집어서 세웠어요. 근데 왜 유리관을 수은이 담겨있는 수조에 거꾸로 채웠을 때 얘가 꼴꼴꼴꼴 내려가더래. 어디까지? 요 높이가 760mm, cm로 바꾸면 76cm가 될 때까지 바뀌더래요. 그리고 이게 이 관을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없이 똑같이 계속 76cm, 즉 760mm더라. 그건 뭐냐? 자, 여기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수은 기둥이 여기 있는 수은의 수면을 누르고 있죠. 그죠? 요 누르고 있어. 그럼 근데 얘가 계속 눌러지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대로 그냥 나가서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세지 않고 누가 반대편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요 높이가 유지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누르고 있는 뭔가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무언가가 바로 대기압이라는 거죠. 즉 공기도 압력을 가진다. 공기도 어떤 미는 힘을 가진다는 걸 이때 알았고, 요때 760mm를 일정하고 수은 유리관에 채워진 수은 기둥에 누르는 압력이 대기가, 공기가 수면 밖의 수면을 누르는 압력과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요 압력을 몇 기압으로 정의를 했냐? 1기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1기압이 거의 대기압과 동률로 쓰이는데 사실 대기압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거나 저기압, 고기압 이런 거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봤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부분 대기압은 1기압으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토리첼리가 발견했잖아. 그래서 이름을 토르라는 그 단위로 도움을 줍니다. 남겨줬어요. 토르도 쓸 때는 쓰죠. 분자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서 운동하면서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힘이 생기고 이를 압력으로 나타냅니다. 기체 압력은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밖에? 여기. 그죠? 요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압력을. 기체의 직선 운동, 기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벽면에 충돌하는 힘이 발생하고 이게 압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압력을 좀 더 멋있게 쓰면 힘을 벽면 요거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직선 쭉 그어볼게요. 자, 여기 높이가 양쪽이 동일하죠? 그럼 여기 이 기체가 밀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P기체라고 씁니다. 요거랑 대기가 여기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뚫려 있으면 여기 공기 통하죠?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야. P대기압. 요게 어떻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 근데 여기 문제 읽어보면 대기압이 몇으로 주어져 있어요? 760 mm Hg. 이거 뭔가요? 아까 단위 설명하면서 약간 빼먹었는데 밀리미터 Hg 뭐야? 760mm의 Hg가 누굴까요?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의 원소 기호예요. 수은의 압력과 똑같고 이 760mm Hg 몇 기압이랑 똑같아서 1기압. 선생님 ATM은 뭔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기압 1 ATM.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 다음 가장 밑에서 직선을 딱 그어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요 면을 기준으로 기체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은 기둥이 요만큼 누르고도 대기압이 같이 누르고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체의 압력은요. 수은 기둥이 누르고 있어. 근데 거기에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거랑 동률이다. 근데 여기 델타 H, 델타는 차이값, 높이가 뭐래요? 380 mm Hg만큼이었어. 수은 기둥의 압력이 요만큼. 대기압은 760 mm Hg. 얘들아 이거 더해봐랑. 더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를 좀 이쁘게 바꾸면 1.5기압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기압. 요거는 반대로 되어 있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 낮은 거 기준으로 딱 선 그으면 돼. 여기 대기압은요. 이번엔 반대로 수은이 이쪽으로 올라와 있잖아. 그럼 수은 기둥 요만큼과 기체가 누르는 압력과 동률이다. 기체가 누르는 압력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을 합했을 때 대기 압력이 동률이다. 자, 그럼 요거만 남기고 싶어. 이거 어떻게 옮겨? 대기 빼기 수은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대기압 아까 얼마였어? 760. 수은은 380. 결론은 380mm Hg고 요걸 기압으로 바꾸면 0.5기압이다. 요렇게. 요게 기본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야 해요. 않겠죠? 여러분들 요렇게 문제 풀이할 때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5개념 중에 많아서 5개념이 많은 개념이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용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기체의 부피는 즉 용기의 부치. 이 용기가 뭐냐면 담아놓는 곳, 기체가 들어가 있는 공간 전체가 기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이 공간 안에 B 기체랑 A 기체를 둘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공간의 부피는 10L다. 그랬을 때 A가 차지하는 부피, B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여기서 5개념. 쌤 같은 양끼리 들어가 있으면 뭐 5L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요게 틀렸다는 겁니다. 기체는 공간이 서로 비어있죠. 우리 지나다닐 때 비어있다 그래서 우리 지나다닐 때 기체 분자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이 공간을 다 점유하고 돌아다녀요. 즉 A도 10L인 거고요. B도 이 공간을 다 점유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B도 10L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얘 부피는 들어가 있는 용기의 부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까지 됐을까요? 요까지 따라왔으면 잘한 거예요. 기본 개념. 자, 그 다음 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